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단순 잠꼬대, 렘 수면 행동장애, 목유병 등 잠을 자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게 주무시면서 어떤 말씀이나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나 자신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뭐 주무시면서 뭐 말을 하거나 뭐 약간 손짓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저게 단순 잠꼬대야? 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옆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서로 다른 질환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령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질환의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예후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의 이제 차이점도 좀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꼭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여기에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꼬대. 이게 이제 잠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잠에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대화가 된다 그래요. 얘기를 했더니 뭐, 한마디 했더니 그쪽에서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이제 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 뭐, 이런 분도 이제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 잠에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얕은 잠, 깊은 잠 뭐 아시죠? 특히 얕은 잠을 1단계라고 해요. 1단계. 1단계는 정말 깨어 있음과 잠의 경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있죠. 2단계는 꽤 이제 안정적인 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수면 단계에서는 정말 반쯤 자고 반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자극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깬 거 아니에요. 반쯤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얕은 잠에서 나오는 단순 잠꼬대다 이렇게 보고요. 또 소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보다 좀 더 어린 애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경우에는 자다가 말하는 경우 많고요.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목유병 같은 것도 많습니다. 뇌가 성숙이 덜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가 이제 브레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 뇌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성인형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얘가 철이 들고 뭐 머리가 굵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말대답도 하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아우 뭐 제가 사춘기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뇌가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유병, 뭐 장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서 타서 2층으로 가요. 그래서 딱 도착하면 2층에서 내리면 복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엘리베이터가 1층하고 2층 사이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벽이 보여요. 황당하죠.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유병이나 장고대가 나오는 뭔가 약간 안 맞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수면, 특히 이제 소화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장고대, 목유병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크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크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애가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러면 잘 유도해서 다시 침대에 눕히면 돼요. 안전하게만 해주면 돼요. 뭐 이럴 경우에 꼭 약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좀 심하면 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인이나 노인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인이나 노인은 행동의 범위가 훨씬 넓거든요.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훨씬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몸이 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도 더 크게 다쳐요. 우리 애들은 몸이 좀 가벼우니까 굴러도 별로 안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성인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거는
초응급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여서 굴러 떨어져서 다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친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어떤 분은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머리로 바닥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가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자나 이런데. 그리고 그보다 더 화난 거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팔을 팍 쳤는데 옆에 주무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맞은 거죠. 얼굴을 맞아서 뭐 코뼈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팍 쳐서 이렇게 유리가 깨지면서 뭐 팔을 크게 다친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특히 성인에서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다가 말씀을 하거나 손짓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손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나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병원을 가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고 또 수면 검사 통해서 확인을 받고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약간 아프고 뭐 말아요. 멍 좀 들고 말았어요. 뭐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환자분은 이분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계단이 있었던 거죠. 계단에서 굴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 집 베란다를 타고 넘는 거를 이제 가족이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기억하기로는 누가 죽이려고 쫓아와서 자기가 담을 타고 넘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집 베란다 난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꿈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좀 격한 행동, 난폭한 행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는 렘 수면 행동 장애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렘 수면 행동 장애하고 몽유병은 뭐가 다른 거냐? 일단 몽유병은요, 꿈이 아닌 수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개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깊게 잠을 자는 친구들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잠에서 살짝 깨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은 움직이지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대개는 격한 행동은 안 해요. 조금 움직이다가 말아요. 그럴 때 이제 잘 다시 옆으로 눕혀놓으면 되죠. 근데 렘 수면 행동 장애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꿈이에요. 우리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낮 동안에 뭐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걸 꿈을 꾸면서 우리 몸이 해소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 동안 경험했던 걸 풀어야 되는 거죠.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실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엿보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꿈수면 행동장애,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을 꾸는 그 내용이 어떤 이유로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럽고 옆 사람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때 격한 행동을 하면 자면서 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나 주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비약물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다큐멘터리나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렘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파킨슨이나 치매로 간다더라. 난 치매 걸리기 너무 싫어. 그래서 난 빨리 이거 진단받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연구가 최근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렘 수면 장애,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사람을 20년, 30년, 40년 관찰을 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방향이나 내용은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렘수면 행동 장애는
우리 뇌에 우리 되뇌가 있고 뇌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꿈 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노화가 되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약을 드시면 이제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노화가 사람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더 윗부분, 되뇌까지도 이제 이게 퍼져나가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대개는 잠꼬대를 하다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뭐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을 떤다든지 이런 파킨슨병 같은 운동장애가 나온다든지 또 잠을 전혀 못 자는 형태의 수면 질환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더 진행이 돼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뭐 전두엽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생기면 기억도 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좀 감정적인 그런 통제가 안 된다든지 성격의 변화가 오는 그런 형태의 치매. 이걸 특히 이제 루이 소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루이 소체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치매, 알츠하이머 말고 그런 치매로 발달할 위험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사건 수면이 있는데 뭐 당장 내가 지금 병원을 내일 모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는 걸 권합니다.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것이 없도록 다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깨지기 쉬운 물건, 뾰족한 거 이런 거 다 치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한 혼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나란히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환자분은 바닥에 주무시고 이제 환자가 아닌 분은 이제 위에서 주무셔서 이렇게 층을 지고 주무시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잠꼬대, 렘수면 행동장애, 몽유병 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번 강의에는 우리 민간 수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민간 수면요법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잠은 이제 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또 일반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잠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그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